7월 16일 저 최일과 함께하는 제4차 가발로 모임 지금 참여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 확인. Let's get i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리 있는 남자 최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찍었었던 가발업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엔 그 선정된 가발업체에서 가발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발 특성상 구매를 해가지고 직접 쓰고 커팅하고 스타일링을 해보지 않는 이상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사전에 미리 체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발을 직접 착용하고 커팅도 하고 스타일링도 받고 뭐 이것저것 합을 맞추는 기간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가발업체에 가서 어떤 가발을 어떻게 나에게 딱 맞게 최소한의 노력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막 많이 써왔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가발업체를 방문하기 전 준비 사항과 가발업체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체크해야 될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좀 나눠봤는데, 먼저 방문하기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을 두 가지 이상 찾으세요. 업체에 가서 선택하고 고르기엔 시간도 많이 할애되고 업체에서 대충 그냥저냥 자신 있는 머리로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자신이 원하는 헤어스타일 두 가지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사진들을 가지고 업체에 방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본인의 니즈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진짜 시간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스타일을 해야 될지 진짜 잘 모르겠다 그런다 그러면은 방문을 하셔가지고 상담사랑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샘플 가발들을 써보면서 나 이런 스타일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다라는 헤어스타일이 확고하게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는 게 제일 좋겠죠. 두 번째, 사전에 선택한 그 헤어스타일이 꼭 구현이 가능한지 미리 체크하세요. 가발업체를 바로 가지 말고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고 싶은 스타일을 이제 찾았는데 이 사진을 가지고 업체에 방문을 했는데 이걸 할 수가 없대. 내지는 약간 자신 없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괜히 가가지고 헛걸음 하지 말고 미리 이제 이 사진 같은 것들을 보내주면서 난 이런 스타일이 하고 싶은데 혹시 하실 수 있냐라고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뭐 못하겠다 하면은 갈 필요가 없으니까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사전에 업체와 전화통화로 기본적인 가발 가격을 미리 알고 가세요. 가발은 개개인의 현재 상황과 본인의 선택사항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지만 기본적인 가격은 미리 아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발이라는 것은 사실상 본인의 현재 상황, 성격, 기타 등등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떠한 가발의 구성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금액적인 게 바뀌기 때문에, 물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가발의 단가는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기성 가발은 얼마예요? 맞춤 가발은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시면서 기본적인 틀 안에서 상담을 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발을 맞추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 주차 및 교통편을 미리 확인하세요. 이게 경험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은근히 스트레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방문 후 체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나에게 진심인지를 확인하세요. 가발을 팔기 위해 대충 상담하는지 진심으로 어렵게 온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주는지 상담을 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업체들이 사실상 손님이 굉장히 오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손님이 오면 그만큼 가발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소중한 손님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상담하고 니즈를 들어주고 가발을 추천도 해주고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 그러면 참 감사한데, 양심적이지 않거나 조금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가발 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그냥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마고 이거 이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써야 되고 요게 잘 어울리고 저게 잘 어울리고 그냥 뭔가 대충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웬만하면 걸르는 게 좋아요. 우리는 중요한 시간과 중요한 돈을 쓰러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가발업체도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믿고 가발을 사는 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구매 전 선택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고려하세요. 상담사가 본인의 니즈에 맞게 이런저런 추천을 할 때
과연 이것이 나에게 올바른 선택인지를 꼭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 직업, 나이, 생활 패턴, 성격, 기타 등등 내 자신을 잘 알고 선택한다면 선택이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자, 이 말은 하나의 가발을 구성하기 위해서 정말 기본적인 가발부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조금씩 붙어서 풀옵션까지 올라갔을 때 가발의 가격이 많이 변동이 될 겁니다. 최대 막 30-40만 원 사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사항에 대해서 돈을 내고 쓰는 사람이 본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사항이 과연 쓸데없는 선택사항인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차를 사는데 풀옵션으로 살 건지, 굳이 내가 썬루프는 필요 없어, 뭐 자동 의자는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은 빼고 사도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니즈, 뭐 직업, 나이, 생활 패턴, 기타 등등 본인의 니즈에 맞게 가발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파트가 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빼면 되고, 아니야 난 무조건 필요해, 넣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상담사랑 얘기를 통해 가면서 가발의 적당한 가격을 측정하고 이 가발이 과연 진짜로 나에게 맞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지 확답을 받으세요. 자, 이 말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머리를 가지고 이거에 구현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했고 나의 니즈에 맞게 구매를 했고 가발이 와서 썼는데 그 머리 스타일이 안 나와. 그럼 누구의 책임이 있습니까? 내 책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스타일리스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것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사전에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담을 할 때요. 물론 잘라놓고 지금 너무 이쁜데요? 근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서 나 이거 별론데 다시 해주세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스타일리스트의 실력면으로서 뭔가 실수로 잘리거나 그랬을 때는 업체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도 업체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조금 더 안심하고 가발을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번째, 무턱대고 머리를 밀지 마세요. 절대 무조건이란 법은 없습니다. 업체에서 무조건 밀라고 권유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발을 시도를 할 때 한 업체에 갔었는데 저한테 머리를 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알못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머리를 밀어야 된다고 하니 그냥 당연히 이렇게 밀어서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밀어서 쓰고 3년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배워보니까 머리를 안 밀어도 가발을 쓸 수 있는 가발들이 있다는 것도 막 듣고 제가 눈으로 보고 이제는 그걸 지금 직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밀게 되면 고정식으로 가발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클립식은 머리에다가 꽂는 거잖아요. 꽂아서 똑딱이로 딱 꽂는 건데 꽂을 머리가 없다는 거지. 그 말은 붙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가발의 관리 주기가 클립형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 정도 갈 수 있는데 고정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 주기가 확 줄어듭니다. 2주에서 길어봤자 3주? 그 사이로 주기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술법이에요. 하나의 술수입니다. 이거에 낚이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머리를 처음부터 밀라라고 바로 얘기하는 업체는 절대 안 됩니다. 단 내 자신이 머리를 밀길 원해, 내가 그냥 붙이고 싶어, 그런 경우나 어쩔 수 없이 밀어야 해. 클립이 꽂을 수 있는 머리털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머리숱이 너무 적은 거지, 그리고 모발이 너무 얇아서 했다가는 견인성 탈모 같은 것들 올 수 있는 사람들, 기타 이래저래 상담을 통해 가지고 내가 클립형 가발을 쓸 수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밀고 고정식을 쓰더라도 이런 케이스들이 아닌 경우에는 머리를 굳이 처음부터 밀고 가발을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권유하는 업체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아웃입니다. 그냥 나오시는 게 좋아요. 진짜로 이거 잘 생각하세요. 다섯 번째,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세요. 상담을 할 때 혹은 가발 커팅을 할 때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피드백하세요. 가발이 되게 디테일한 제품입니다. 나와의 합을 맞출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게 나에 대한 니즈도 맞춰야 되고 삶의 패턴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상담사랑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가발의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요. 이게 가발 가격이 저렴했다면 계속 샀겠지. 근데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상담을 할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커팅을 할 때도 가발은 한 번 잘리면 다시 자라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앞머리가 요만큼 있어. 근데 요만큼 좀 자르고 싶어. 그러면 앞머리 좀 더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조금만 잘라주세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맞춰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스타일리스트 선생님은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예쁘게 잘한다고 해도 고객의 니즈에 맞춰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정쩡하게 얘기하면은 여긴데 이만큼 잘라주세요 했다가 잘랐다가 너무 많이 잘랐는데요? 가발 다시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뭐다? 애초에 가발을 자를 때 세심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자, 지금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 근데 여기 조금만 더 잘라주시겠어요? 여기 조금만 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여기를 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하면서 합을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발을 장기간 쓰셨던 분들은 좀 본인의 두상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가발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자문도 좀 구해보고 자기 자신과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약 한 달 정도는 필요해요. 입문자분들은 보통 그렇더라고. 저같이 이제 좀 베테랑인 사람들은 딱 쓰면 바로 느낌이 오거든. 아, 이거 내가 마음에 든다?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바로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가발을 자를 때도 세심하게 좀 얘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커팅하시는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발업체에 가서 가발을 잘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분, 가발은요, 제품을 사러 가는 곳이 아니라 새 인생을 사러 가는 곳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나의 새 인생을 사러 가는데 대충 하지는 않으시겠죠? 저 가동형 최익이 알려주는 리얼 꿀팁 미리 참고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가발을 맞추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있는 남자 최익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